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감자 스낵 허니버터칩. 이게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일부 유통점에서는 잘 안 팔리거나 또 값비싼 다른 제품들을 끼워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간판 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기면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피아 없앤다더니 금융권 끼워넣기 인사는 여전합니다. 정식 인선 과정을 하기도 전에 내정설이 받아 하고요. 또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 출신 인사들의 사조직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관측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당국은 금융사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산하기관 정도로 여기는 게 분명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지 대목이겠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 12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했던 것은 끼워넣기 예산, 이른바 쪽지 예산이었는데요. 복지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2천억 원이 늘었고요. 사회 간접자본, SOC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어김없이 되풀이된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끼우다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허니버터칩 열풍. 일부 유통점에서는 이걸 끼워 팔기 상술에 악용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술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자 하나가 뭔데 이러냐고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이 원하지도 않은 다른 과자까지 돈 주고 사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인데 과자 한 봉지가 아닌 소비자 전체 입장에서 그리고 또 유통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끼워 팔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 영향 때문인지 11년 만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인 개포 주공 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신반포의 재건축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또 저금리 때문에 투자할 곳을 못 찾는 자금들이 이 재건축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과연 투자 가치는 있을까요?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이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증시는 재미없었지만 네. 그래도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예. 위안을 삼을만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4.08포인트, 0.2% 상승해서 1969.9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3.49포인트, 0.64% 상승해서 545.0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437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124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역시 134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 기관도 51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이 한 나흘째 사준 건가요? 네,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 투자들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이 4일째니까요. 네. 나흘 정도 사줬습니다. 규모는 대략 한 2천억 원이 조금 못 미치니까요. 나쁜 규모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이끌 만큼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매가 계속 플러스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거기에 환대하는 모습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미없어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오를 만한 이유는 특별하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대외 환경을 보면 오늘 오른 게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다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도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라는 비록 루머이긴 하지만 이런 소식으로 어제는 3%, 오늘도 지금 1%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네. 우리나라 증시는 확실히 부진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일본 증시 역시 엔화가 가파르게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만 좀 유독히 재미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잠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밖에 주식시장들, 예. 주변 주식시장들 모양새가 아주 좋은 것에 비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은 전혀 대외 환경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어떤 이 시장의 불편함 이런 네.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증시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있었나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게임주들, 계속 비싸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 게임주들이 상당히 오늘은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홀딩스들, 이게 좀 배당 관련된 주식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홀딩스 계열의 주식들도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어제 다시 주가가 빠졌지만 화학주들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거래소에서는 이 화학주를 비롯한 이 민감주들이 조금 좀 기여를 많이 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장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주는 특별한 재료가 있나요? 지금 재료를 저희가 좀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좀 눌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일부 종목들은 반등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거는 좀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게임주와 중국 이 소비 관련주가 계속 비싼 주식이다라는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이 관광객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금 좀 조정이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예. 이에 비해서 비싸지만 그래도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이 게임주다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몰리면서 오히려 이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더 게임주로 확산되는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 사업자인 CJ CGV 또 CJ E&M, 롯데쇼핑 이런 업체들이 얘기를 했던 동의 의결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네. 동의 의결이라는 게 어떤 거고 거부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동의 의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이제 공정위에 적발이 되면은 혹은 신고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정명령이라든가 예.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재를 받는 대신에 이 문제를 원상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까지 가지 않고요. 네.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이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그걸로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벌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당연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재까지 가지 않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몇 개 기업들이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올해 네. 들어서도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또 외국 기업인 이 SAP 코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불공정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동의 의결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영화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비자 피해 보상 같은 걸 하고 네. 앞으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동의 의결 신청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를 했습니다. 네. 거부를 했다는 거는 동의의결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동의의결 신청이 이번에 총 4번째인데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다음 SAP 코리아 4번째인데 공정위가 거부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이 위법행위 어떤 증거의 명백성이라든가 또 사건의 성격, 그 다음에 그 공익, 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조건 동의의결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예.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돌려 말하면은 이거는 동의의결로 끝나지 않고 어떤 형태든 제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걸 뭐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동의의결을 거부했다는 거는 제재로 하겠다, 제재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좀 더 엄한 공정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앞으로의 기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업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영화 사업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던 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게 그 계열사들한테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감 밀어주기 비슷한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명관에서는 자기 그렇죠. 관련 제작사가 한 것만 틀고 이런 거군요. 뭐 그런 거라든가 네. 이제 또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아마 팝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예. 그래서 거래 경쟁자를 차별하고 일종의 계열사들, 관계회사들한테 좀 유리한 거를 준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대 수명이 몇 년도 거까지 나와 있나요? 작년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기대 수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해의 기대 수명이다. 네. 2013년에 기대 수명이다라고 하면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네. 그 해에 출생아들이 과연 몇 살까지 살 것인가라는 걸 이제 하는 걸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통계청이 이걸 발표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1.9년, 그러니까 약 82세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남성은 78.5, 여성이 85.1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78.5세 정도까지 살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뜻이고요. 네. 평균적으로. 여아들 같은 경우는 85세, 그러니까 85.1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살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2090년 이때까지 사는 거군요. 그렇게 되겠죠? 예. 이걸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2012년 기대 수명하고 비교하면은 남자는 0.6년 정도가 늘어났고요. 네. 여자는 0.4년 정도가 늘어났고 10년 전, 그러니까 2003년도의 기대 수명하고 비교하면은 남자는 4.7년, 여자는 4.2년. 그러니까 4살 이상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아무래도 이건 뭐 의학의 발전 또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것 같은데, 참고로 그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명이고요. 네. 그 해에 이미 지금 뭐 이제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하는 건 이건 이제 기대 여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40세인 남성과 여성의 기대 여명은 40세인 남성, 작년 기준으로 40세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39.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것은 평균적으로 79세 정도까지 살 것으로 예상이 그러네요.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45.9년, 한 86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또 작년 기준으로 60세인 남녀 같은 경우는 네. 남성은 22년을 더 사는 것으로, 여성은 27년을 더 사는 것으로 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여든은 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예. 근데 이게 OECD 국가랑 비교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은 어떤 좀 수준인가요? 높습니다. 예, 우리가 고령화가 네.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요. 예. 기대 수명이 되게 높아졌는데 OECD 평균으로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길고요. 여성은 2.2년 정도가 긴 예.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한화가 이 삼성테크인이랑 4개 계열사를 삼성으로부터 사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금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항상 파는 쪽보다는 인수하는 쪽을 걱정을 하죠. 네. 시장에서는. 과연 저거를 인수할 자금이 있느냐, 혹은 인수한 후에도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인수했던 기업들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아주 있었죠. 심각한 예. 그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네. 대한통운하고 대우건설 인수하고 나서 아주 크게 그렇죠. 당했어요. 예. 부산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그룹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그 삼성그룹 4개 방산화학 계열사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인수대금에 문제가 없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하나가 이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계열사를 팔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네.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계열사 매각은 절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쪽, 그러니까 팔려가는, 이 매각이 된 4개 계열사 임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비대위가 막 꾸려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노조 그럴 만든다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어느 날 갑자기 삼성 직원에서 하나가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삼성 직원에서 하나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또 이후에 어떤 인력 구조 조정이랄까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지금 비대위 같은 것도 있는데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수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인수 후에도 최대한 중용해서 임직원들을 그대로 쓰겠다. 고용은 철저히 보장하는 게 좋다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승현 회장에 대한 근황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네. 출소를 하면서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이 있었죠. 예. 그 300시간은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러면 좀 괜찮은가 봐요?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그 경영 일선에 나서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선에서는 아마 이번 연말 인사를 계기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예. 다른 한간에서는 어쨌든 이 사법처리 부부 이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과연 모양새적으로 맞느냐라는 있지만 공식적인 복귀든 비공식적인 복귀든 예. 아마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소비자의 날입니다. 제대로 알고 소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요즘 인기 있다는 허니버터칩 드셔보셨나요? 이게 인기를 넘어서요. 이제는 거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안 팔리는 것도 여기다 끼워 팔고 또 너무 비싸서 좀 그런 것도 끼워 팔고 이런 상술에 악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유통사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법을 어기다간 혹시 또 이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날인 오늘 이 허니버터칩에 끼워 팔기 공정거래법을 짚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네, 게릴라 경제 현장 홍대 땡땡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땡땡거리에서 몇 년 정도 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25년간을 거기서 아마 이 골목에는 제가 제일 토백일 겁니다. 아마. 임대료나 이런 게 변화가 있었나요? 매년 별로 서로가 계약 기간이 끝나 버리면은 그 임대료에서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서로가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들이. 예. 세입자는 진짜 울면서 겨자 먹히고 주인은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들으니까 세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거리가 또 건물 같은 경우도 서로가 이 세입자가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입자도 살고 건물도 살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돼야지만이 이 거리도 살아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땡땡거리가 좀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원래 여기 되게 자주 왔었는데 이게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막 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뭐 트렌디한 거 뭐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 땡땡거리만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어져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허니버터칩으로 본 공정거래법입니다. 달달한 맛의 감자 스낵 하나가 대한민국을 아주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니버터칩이 주인공인데 제 돈 주고 사 먹기도 힘든 제품이 됐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일부 매장에서는 다른 상품에 끼워 팔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판매사라든지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도 끼워 팔기 의혹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이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펌 고우의 고윤기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니버터칩 드셔보셨어요? 네, 아직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아, 없어서요? 예, 없으면 못 먹어봤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서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있나요? 저희 동네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 이게 뭐 없다 그러니까 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없다고 하니까 이게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끼워 팔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안 팔리는 것도 끼워 팔고요. 네, 저도 뭐 신문 기사나 네.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인질 마케팅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이 문제점은 이제 허니버터칩을 사려면 다른 물건까지 같이 사야 된다는 부분인데 예. 결국 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좀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나 끼워 팔기 쪽에서 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끼워 팔기라고 하는 것의 이 공정거래법상의 정확한 그 정의는 뭔가요? 법에 규정된 정의상으로는요. 네. 자,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 좀 쉽게 풀어서 보면 어떤 제품, 그러니까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다른 제품과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게 저형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니버터칩에다가 다른 스낵 같은 거 안 팔리는 거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는 끼워 팔기가 맞네요. 예, 끼워 팔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불법이죠. 예, 불법인데 이제 같이 묶어 파는 뭐 과자의 종류나 이런 예.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허니버터칩은 워낙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 규정에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러면은 다른 또 잘 팔리는 스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스낵하고 이렇게 같이 파는 것 혹은 뭐 굉장히 안 팔리는 것과 이렇게 묶어놓는 것 이거 두 가지는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개별 상품을 따로따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예. 사실은 뭐 소비자의 자유죠. 그걸 네. 사고 마는 것은. 근데 그렇죠. 이런 경우 같이 허니버터칩 같이 지금 아예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네. 이걸 사려면 다른 것까지 같이 사야 되는 네. 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더 비싼 상품이나 묶어놨다든지 더 유명한 상품이나 묶어놨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끼워 팔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개별적인 구입 가능성이나
이제 실제적으로 내 의사가 강제가 되느냐 이런 네.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맥주 같은 경우에요. 이 허니버터칩을 증정품으로 끼워 넣어서 매출이 상당히 이익을 봤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도 끼워 팔기로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뭐 하이트 맥주랑 그 허니버터칩 같이 이제 회사가 다르죠. 네. 회사가 다른데 하이트 맥주 측에서 허니버터칩 구입해서 지금 증정품으로 끼워 팔기를 네. 한 건데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허니버터칩을 사기 위해서 하이트 맥주를 사는 것을 강제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결국은 소비자 합리적인 구입 의사를 좀 방해한 행위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상 거래 좀 강제한 행위도 볼 수 있어서 예. 요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끼워 팔기의 포섭도 가능하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일종일 수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특히 자사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또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상자, 두 상자 들어오면은요, 판매하는 유통점에서 상품을 안 내놓고 찾는 사람들한테만 하나씩 파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자의 자유죠. 그 소비자에게도 자유가 있듯이 예. 판매자도 뭐 판매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뭐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고 보고 네. 이것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법률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거다. 네. 네. 그리고 하도 이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다 그래요. 네. 심지어는 뭐 이베이에도 올라왔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이 봉지당 가격이 뭐 2만 원. 굉장히 좀 많이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개인이 사재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상품을 비싸게 되파는 경우 이거는 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 사재기를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재기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예. 다만 이제 개별 상품에 따라서 사재기를 금지하긴 하거든요. 네. 담배 같은 경우 사재기 금지됩니다. 그렇죠. 근데 허니버터칩 같으면은 이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서 예. 이 경우도 처벌은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아, 그래요? 이 네. 가격이 터무니없는데도요? 예, 그 자체를 약간 뭐 가격 폭리를 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를 이제 규정하는 네.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과자 좋아해서 이제 과자를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끼워 팔기는 사실 허니버터칩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한 제조사 제품끼리만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안 팔리는 것과 조금 잘 팔리는 것을 묶어서 파는 것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불법 논란은 없었어요. 네, 없었죠. 예, 이런 경우 지금 단순히 과자 여러 개를 지금 끼워 파는 행위는 예, 이 묶음 안에 있는 이제 과자를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결국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요거까지 규제를 하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이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1+1.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주거나 또 뭐 2개 사면은 하나 더 주는 그런 마케팅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끼워 팔기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공정거래법 위반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네, 그 소비자에게 좀 이익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네, 1+1이나 2+1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는 이익이 되죠. 네. 보통 이제 마트에서 예를 들어 샴푸랑 린스 같이 서로 많이 쓰는 제품들을 묶어서 팔거나 이제 끼워 팔면서 가격 할인해 주는 것들은 네,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죠. 그리고 예. 이걸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샴푸와 린스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구매는 안 되고 합쳐서만 사야지 된다. 이렇게만 판다면은 그거는 끼워 팔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허니버터칩의 제조사는 혜태제과인데요. 혜태제과에서는 난 모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유통점에서 그렇게 팔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조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혜태제과가 이제 정상적으로 허니버터칩만 공급을 하고 네. 혜태제과가 이제 개입을 해서 마케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를 안 했다면 사실은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물론 혜태제과가 이런 거래 강제를 하거나 예. 이렇게 팔아라
라고 했다면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혹시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안다면은요. 네. 제조사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유통점에게 이렇게 팔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한 예. 거니까 네.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은 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걸 단속하고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거를 법으로 처벌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끼워 팔기 같은 이 마케팅 방법이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좀 이런 그 특별한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우리 많이 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것들 있죠. 아, 네. 이거 사면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었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재를 했던 예 중에 하나는 이제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예. 이제 부대 물품이나 부대 서비스 같은 거 있죠. 네. 관도 여기서 사야 되고 수의도 여기서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렇게 좀 작은 소비자 물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었나요? 예. 지금 이게 과자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특별히 드러나 있는 예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혜태 제과에서 허니버터칩의 생산을 줄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 그 해외 인형 회사에서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상품을 홍보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네. 생산 물량을 확 줄여서 소비자들을 아주 애타게 만들어서 인기를 더 높게 만들었다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혜태 제과도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소문이 있는데 물론 부인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일단은 요런 부분들은 예. 이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과자라는 업계로 이걸 놓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자칩이라는 업계로 놓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혜태 제과가 우리나라 과자 업계 전체나 아니면 감자칩도 예. 사실은 포카칩 1등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배자 사업자에 해당되면서 상품 예. 판매량을 이게 부당하게 조절하면 네. 당연히 법의 규제가 대상이 되는데 네. 이 경우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혜태 제과가 해당 분야 사실은 1등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공장 증설을 해라 네. 이런 것들은 경영 판단의 문제죠. 예전에 그렇겠죠. 꼬꼬면의 예도 볼 수 예. 있듯이 일단 늘려놨는데 이제 열풍이 가라앉아 버리면 그건 이 혜태 제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추가로 생산시설을 늘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거 가지고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부당한 끼워 팔기다라고 얘기가 된다면은 그걸 했던 유통업자들은 어떤 그 제재를 당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액수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네. 사실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그 규모에 따라 처벌 규모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보통 예. 벌금형으로. 벌금형으로. 네. 네, 최대로는 2년 정도의 징역까지도 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사실 편의점에서 끼워 팔기 좀 하고 네. 이제 소매점에서 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 네. 좀 처벌할 수 있다면 마트 정도인데 마트도 이게 사실은 엄청난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소비자 가격이나 그걸로 볼 때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과자를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당함을 느끼는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집에서 계속 사오라 그러는데 네. 사갖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예. 이베이에서 사실 생각은 없으시군요. 거기서 왔다가 2만 원에 사왔다간 더 혼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과자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가 좀 규제가 너무 많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정거래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 형평성이나 네.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네. 어느 정도 규제는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펌 고우의 고윤기 대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제조업의 혁신, 그러면서 인더스트리 4.0, 제조업 3.0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에다가 센서라든지 사물 인터넷, IoT 기술, 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공장이 굉장히 영리해지는, 스마트해지는 개념인데요. 제조업에서의 빅데이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언급은 하기는 했는데 인더스트리 4.0 하면은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예, 인더스트리 4.0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 저희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가 발달하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나 교육이 넓어진 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되는 것이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여기 이제 IT가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든 생산 기기와 제품 라인에 센서가 박히면서 이 상호 소통 체계가 구축되는 것들, 네.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의 공장 자동화는 이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산 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이제 생산 설비가 제품하고 상황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작업 방식을 결정하고 기기가 개별 공정에 맞게 판단해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간이 필요 없어지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것들이 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거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사람이 하게 된다라고 네. 봐야겠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물 인터넷, 센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요. 이 제조업과 네. 빅데이터와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전에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점차 제조 과정에서 설비 기구나 엔지니어링 기구에 이제 센서 같은 것이 장착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뭐 압력, 뭐 온도, 그다음에 고장 정보 이런 데이터가 무궁무진해졌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데이터들이 버려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한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과 조립 비용의 50% 그리고 운전 자본의 7%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발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예, 이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설비의 예지 정비, 그러니까 이 설비가 언제쯤 고장이 날지, 어디서 고장이 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미리 정비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오류를 낮추고 결함을 낮추고 또한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뭐 원자재나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 그리고 에너지 절감 분석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공정의 설비나 장비 상태에 대한 데이터하고 기존의 이제 장비의 장애나 정비 이력 이런 걸 활용해서 장애를 사전 감지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요. 네.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생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고 불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인지 인자를 확인하고 최적의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탐지해서 품질을 절감하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수요 예측이나 반품 예측, 그리고 재고 비용 절감, 재고 관리 이런 데도 쓰이고, 최근에는 각 장비의 에너지, 전기 이런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에너지 효율도 낮추고 다른 설비에 비해서 낮거나 과거에 떨어지는 원인도 찾아서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쩐지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이미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잘 알고 계신 미국 최대 전기 전자업체인 G,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배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각 부품이 어떤 압력하고 어떤 습도 등의 환경에서 얼마만한 시간을 거쳐서 배터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지 이런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이런 기록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프로세스도 자동화해서 한 해에 약 450억 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인텔사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 개의 칩 생산 라인에서 300만 달러의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반도체 공장 내 모든 장비의 생산 시간하고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분석해서 어떤 순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프로세스인지를 만들어서 생산 시간을 10% 단축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독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을 국가 정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전기업체인 지멘스에서도 불량품이 발견되는 즉시 정보가 생산하고 설계 담당자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면 이들이 불량품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최단 시간 안에 개선책을 찾아서 제품 불량률이 100만 개당 12개에 불과하도록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도입들을 좀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조금씩 빅데이터를 이런 제조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생활 패턴도 읽고 제품 개발 단계에 적용해서 소비자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 분석도 하고 반도체 설계나 제품 수율 제고에 활용한다는 구상이고요. 현대자동차도 차량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도 광산의 상황 그리고 광물 가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의 수요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철광산 그리고 현물 거래소 가격 데이터 이런 걸 다 비교 분석해서 철광석 구매의 최적 타이밍하고 가격대를 결정하고 또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습도, 압력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뿌리 산업인데 이런 부품 기업들이 품질 관리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서 생산 라인에서 생기는 정보들, 또 장비의 연식이나 온도, 습도 이런 걸 분석해서 불량 패턴을 도출하는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이제 독일은 국가적인 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이 제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 지수는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4위입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데요. 최근에는 중국 등의 빠른 발전으로 국내 제조업이 지금 위기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을 혁신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발전시키는데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네,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각 지역의 재건축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이 강남의 개포 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면서 재건축 진행에 좀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 가치는 어떨지 잠시 후 4부에서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